활용.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함수의 증가 감소, 두 번째는 함수의 극대극소. 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평균값 정리까지를 설명을 했고, 함수의 증가 감소는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어떤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fx가 증가한다. 너를 만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A, B 구간 내의 서로 다른 x1, x2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면 됩니다. x1보다 x2가 크면 이면 함수값도 fx2 쪽이 더 커야 된다. 요게 이제 증가하기 위한 정의예요. 증가함수 정의. 그래서 요게 일단 가장 기본인데,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지금 x2와 x1, 그 다음에 fx2와 fx1 두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얘를 이렇게 넘겨서 너가 0보다 크면 이면 너도 0보다 크다.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고, 그러면 너를 서로 나눠줬어. 기본적으로 x2 빼기 x1과 fx2 빼기 fx1의 둘의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 너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판단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x2가 더 크다.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거나 너에서 너를 뺀 게 양수면 너에서 너를 뺀 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너에서 너를 뺀 게 음수면 너에서 너를 뺀 것도 음수가 돼야 되고, 즉 함수값의 대소 관계와 안에 들어간 x의 대소 관계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감소한다가 되는 경우는 이것이 반대가 되면 되겠죠? 이 부분이 반대가 되면 되고요. 너가 거꾸로 되면 되고요. 얘도 이제 거꾸로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은 요게 가장 기본 명제이고요. 요거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정의. 그것을 무슨 형태로 변형할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두 자리는 평균 변화율이 된다. 평균 변화율.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구간에서 fx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너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구간 내에 아무 두 점이나 잡았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잡아도 평균 변화율이 다 양수가 되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그게 이제 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이면 증가이다. 증가이면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돼야 된다. 즉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증가 감소는 평균 변화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온다면,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 양수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의 도함수 f'x가 0보다 크다.
사실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더라.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들이 다 양수인 거죠. 평균 변화율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를 다른 하나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는 원래 0보다 컸어요. 근데 우리가 극한을 취해 주시면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요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뭘 배운 적이 있냐면 fx와 gx가 이렇게 등호가 없는데 극한을 취해주면 극한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등호가 없던 것이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지? 극한끼리는 서로 동일할 수가 있어서 이거 기억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x분의 1이 있고 뭐 x분의 2가 있어. 제곱으로 할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죠. 근데 x를 무한히 보내면 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둘의 극한은 서로 같아지죠. 같아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등식에다가 극한 표현이 나오면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원래 평균 변화율이던 거에다가 내가 이렇게 극한을 보내주니까 너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평균 변화율이었던 거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f' x1이 됩니다. 근데 이 x1이라는 거는 이 AB 구간 내에 있는 어떤 x1이 되는 거고 그 구간 내에서 우리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단 상수 함수를 제외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x3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증가하다가 접점비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 자체는 3x 제곱이기 때문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0이에요. 미분계수는 0인데 내가 평균 변화율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연결하셔도 항상 0보다는 평균 변화율이 크죠. 즉 미분계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x3승이라는 함수는 너의 평균 변화율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균 변화율은 0보다 커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된다? 상수함수인 구간이 된다.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 있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커진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이런 부분들은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돼버리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극대극소랑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수함수인 구간이 되면 나는 그 부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입니다. 됐죠? 하지만 도함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등호가 들어간다. 왜? 너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x3승 같은 것들. 괜찮죠?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계속 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됐죠? 그래서 여기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주로 뭘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냐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고. 어떤 구간에서 f'x에 대한 부등식을 해결하게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구간이 실수 전체일 때도 있고요. 보통 3차 함수가 예를 들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붕 떠 있어야 되죠. 판별식 입장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역함수가 존재한 해만에 하는 부분들도 너랑 증가감소랑 같은 연결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기억하시고 이게 원칙이에요. 증가한다를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 얘기를 하지 않고 애들이 여기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얘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얘를 기억하시고 x1과 x2 그 다음에 fx1과 fx2의 대소 관계 즉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해서
미분 가능할 때만 도함수로 넘어옵니다. 됐죠? 항상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함수의 극대극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극대극소를 이렇게 판단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라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 극대극소. 수빈이 저번 시간에 잤는데 숙제 할 만했니? 그래? 그래서 기억은 나나 보네. 자, 자면 안 돼요.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이제 함수의 증가감소랑은 또 조금 달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점 x는 a에서 극대이다. fx가 뭐랑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a를 포함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 모든 x에 대하여 우리는 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문장으로 써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작은 열린 구간을 뜻해요. 그 열린 구간이 이미 어떤이니까 아무 열린 구간이나 최대한 뭐 너를 만족하게끔 잡을 수만 있으면 그럼 이제 그 점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고, 너는 무슨 소리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그 다른 x에서의 함수값들보다는 좀 크거나 사실은 같아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랑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함수의 증가감소는 원칙적인 형태에는 등호가 빠져 있었죠. 근데 함수의 극대극소에는 처음 정의 자체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즉 fa랑 fx 주변의 값들이랑 완전히 같아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극대 형태라는 건 이런 건데, 여기가 x는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열린 구간을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아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만큼의 x들에 대해서 나는 fa를 갖다가 그어보시면 fa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이런 값들 fx라는 값들보다는 fa가 분명히 크거나 같죠. 이 점에서는 이제 같아지고 그죠? 크거나 같게 된다. 이렇게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성립을 해야 돼요. 사실은 a라는 점 자체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빠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정의상. 여기서 등호가 빠지면 a일 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가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가. 그럼 이 점, 이런 점 같은 경우에도 구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값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a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죠. 그죠? 이 경우에는 동일한데 등호가 들어가는 건 어쨌거나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a에서 극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극대점이 돼요. 너도 극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도 극대. 그럼 극대극소의 정의상 뭐가 완전히 빠져 있냐면 함수의 연속성이라든지 함수의 미분 가능성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연속성, 미분 가능성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뭐 뾰족한 거 이런 것도 이 점에서 극대라고 할 수 있고요.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비어 있고 여기부터 이렇게 생겼어도 이런 것도 충분히 극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극대가 되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안 되겠지. 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점은 극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요 함수 값들을 보시면 A에서의 함수 값이 너보다 얘가 주변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도 없죠. 얘보단 작지만 얘보단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은 반대로 극소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극소가 되는 케이스는 뭐였냐면 다 동일한데 부동호만 반대로. 하지만 등호는 양쪽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런 점은 극대이면서도 극소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요게 일단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고 극대극소를 골라낼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프가 fx에 대한 그래프인지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극대극소 판단을 잘 할 줄 아셔야 되고 연속성이나 이런 미분 가능성과 극대극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극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얘도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전히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할 거냐면 단원 이름 자체가 도함수의 활용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x의 활용을 한다면 너의 부호가 곧 증감을 나타낸다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였죠. 극대, 극소. 이제 왜 그랬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fx가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 자체가 저렇게 뭐 매끄럽게 생겼겠죠. 그래서 극대가 되는 순간, 극소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데가 극대가 되고 이런 데가 극소가 되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오더라 이거야. 기본적으로 f'x가 0이 되는 순간이고 0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순하게 0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감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f'x의 부호 입장에서는 증가 감소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극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는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f'x의 부호가 달라지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부호가 달라지는 이 부분을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근데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도함수 자체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연속함수인 거죠. f'x가 연속함수. f'x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을 거쳐서 가야 되죠.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반드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고 그 달라지는 순간, 그 순간 f'x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극대극소를 찾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려서 한다기보다는 도함수의 부호만 보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 실근을 언제 갖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순간들을 관찰을 하죠. 그래서 f'x가 0인 순간 중에서도 부호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내가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기는 찾지만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점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도함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점에서 극값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부호가 달라지면 반드시 f'x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본다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고 그 중에서 골라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집합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가 0인 집합이 있고 fx가 극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f'x가 0이 되는 것 중에서 극값을 가지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닌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럼 결국에는 f'x의 부호 혹은 f'x의 실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함수 fx에서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서의 어떤 뭐 그래프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근을 찾고 부호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곧잘 됩니다. 됐죠? 이게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감소 너는 두수 너에서 대해서 부동호반이 같으면 증가함수, 부동호반이 반대면 감소함수 그 구간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미분 가능할 때 모든 점에서 0보다 크고 작고 하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단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미분이 가능한다고 일단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미분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극대극소도 뭐 도함수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상태, 감소 상태가 도함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극값의 판정 역시 미분 가능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 단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f'a가 0이라고 해서 꼭 극값이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 부호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죠. fx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f'x가 0이 되는 순간에 속해야 돼요. 언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꼭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디 갔어? 뾰족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얘 같은 경우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되죠. 미분계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극값이죠.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해서 꼭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 기니디 참고지수로 곧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칙적인 게 있고 미분이 가능할 때의 시나리오가 있고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증감, 극대, 극소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극대극소,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극대극소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게 있고 맨 뒤에 보시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요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는데 먼저 함수의 극대극소에서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뭘 보시냐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볼게요. 관계. 다음 시간에 3차, 4차 이제 개형 다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8칸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게끔 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잘 그렸죠. 자, fx는 최고차항을 모르는 a에 x의 3승 더하기 꼴 2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는 개형에서는 여기가 일단 선분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고요. 이만큼을 한 칸을 편의상 t라고 부른다면 너를 t라고 부른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너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극대 빼기 극소는 4 곱하기 절대값 최고차항 t의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세요. 문제에서 극대극소 차이가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극대극소 차이를 여러분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A 값과 T 값만 알면 이 차이가 나옵니다. 거꾸로 너랑 T 값을 알면 최고차항도 나오고요. 너랑 최고차항을 알면 T 값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식이에요. 증명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증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원점으로 데려오시면 너의 x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고 너는 플러스 2t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2t의 제곱 최고차항은 a 여기가 원점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때 0에서 함수값을 보시면 되죠. 0 들어가면 4t 제곱 여기 0 들어가면 t 곱하시면 4t 3승 a 곱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증명 자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면 극대극소의 차이가 4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함수는 최고차항이 1인 게 가장 많이 나와. 그지? 그 t값도 1인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1 들어가면 극대극소 차이가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3차 함수에서는. 아니면 t값이 2가 되면 극대극소 차이가 32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값 하나를 알면 극대극소 차이 공식으로 나머지 극값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도 아시면 좋아요. 여기가 가운데 있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점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3t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너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대 루트 3이 되겠죠. 1대 루트 3. 이쪽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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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뒀다가 우리 문제 풀 때 써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봅시다. 함수의 증가 감소 구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 조금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너일 때 너를 구해봐라. 증가하는 구간 밑줄 치시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간을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x제곱 너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4가 되겠지? 너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양변을 정리를 좀 할게요. x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죠. 자, 이렇게 되죠. 마사부터 2까지인데 요게 정확하게 양 끝점에서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간에 대한 증가 감소를 할 때는 항상 열린 구간에서만 보기 때문에 등호는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너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가 되고 싶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은 너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길 바라는 거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너의 2차 함수인 도함수인 요거 3x제곱 마이너스의 2ax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u 너가 증가 이렇게 범위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 거죠.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너의 판별식이 짝수근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계산이 되나? 3인데? 36가 되는구나. 너가 마3부터 6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더라. 최대값은 6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보시면 3번이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값끼리는 서로 같은 게 없다라는 거는 밑줄 치시고 1대1 함수 표현입니다. 1대1 함수 표현이에요. 3번은 1대1 함수 표현이다.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특히나 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한 번 감소하면 계속해서 감소해야 됩니다.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4kx 더하기 4 너가 커 나갔다 0 요거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방금 풀었던 2번과 거의 똑같죠? 실수 전체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판별식 써주시고 0보다 커 나갔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4k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이렇게 된다. 범위가 뿔마 루트 3 나오죠, 그죠? 뿔마 루트 3 사이가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부터가 이제 조금 귀찮은데 2, 3번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범위가 없어서 실수 전체의 범위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4번은 보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싶대요. 자, 1부터 2까지 감소 밑줄, 3부터 무한대까지 증가 밑줄. 그러면 f'x의 여전히 범위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너가 1, 2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다시 3부터 무한히까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싶대. 근데 f'x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너는 3x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니까 0에서 일단 실근은 한계를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에서 실근 한계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1, 2 뭔가 또 다른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고 3부터는 이렇게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플러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즉 알파라는 요 또 다른 실근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실근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나오니까 너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범위 나오죠. 그죠? 이걸 2차 함수에서의 원래 근해 분리의 형태와 같이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방금 풀었던 거랑 비슷하고 우리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풀어보세요. 비 진짜 많이 온다. 정말 큰일 났다. 응? 수빈이도 우산이 없나? 수빈이 우산 없니? 너도 큰일 났다. 쟤는 집도 먼데. 어떡하지? 저기 뒤에 우산 저거 누구 거니? 우산 주인 없으면 몰래 가져가세요. 아마 고3 학생 중에 누가 두고 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그래서 이런 우산이 되게 많죠. 이런 밖에서 비가 와서 급히 사게 되는 한 3,000원 정도 되는 잘못하면 망가지는. 준서도 오늘 샀니 이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하지만 네가 옛날에 샀어. 집에 우산이 많은데도 없을 때 필요하면 사야죠. 근데 이따가는 비가 그칠 수 있어. 저쪽은 뭐 구름이 없는데? 저쪽은? 그지? 우리 위에만 먹구름인가 봐. 진짜 웃기다. 저기는 엄청 맑은데? 허허.
풀었나요? 열린 구간 너에서 감소할 때 F3의 최대값. 열린 구간에서의 감소라는 거는 어쨌거나 F'X의 어떤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부동식이 한 개가 나오겠죠. 근데 fx는 지금 현재 a라는 미지수가 한 개가 있고, 부동식 한 개가 나오면 그 a에 대한 범위가 나와요. a의 범위가 나오면 f3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6번이랑 7번이랑 느낌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해볼게요. 함수 너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a. 자, 요 함수가 a부터 3까지는 감소를 해야 된대. fx가. f'x는 이렇게 생겨서 a가 이쪽에 있고 3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구간에서 음수가 나오겠지. 이것을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불렀었고, 그럼 여기다가 a 넣고 3 넣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 넣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3 넣어주시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2a 마이너스 3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a부터 3까지 감소한다 해서 얻어지는 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는 a가 0부터 2까지고 얘는 넘어가 보시면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을 연립하시면 a는 0보다는 커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a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f3의 최대값, 대값이라는 건 3을 대입을 해보시면 f3은 너가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6이네. 6a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3 넣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가 최대를 보는 거니까 2분의 3을 대입해 보시면 9 빼기 6이니까 3 나오죠. 답은 3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7번도 풀어보세요. 7번도 느낌은 비슷합니다. 느낌 비슷하고요. 너는 가번 조건은 뭐였냐면 증가함수 표현이라는 거고, 나번 조건은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려줬으니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 때 fx에 대한 식의 도입을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수업할 때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은 fx에 대한 식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함수를 어떻게 하면 도입을 좀 간단하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번 조건을 밑줄 치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fx는 x는 1에서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과 접하는 거니까 누구랑 접하는 거야? 3x 마이너스 1과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나번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fx는 x는 1에서 3x 마이너스 1과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나번 조건이. 얘는 왜 언제만 그렇게 쓸 수 있냐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f2를 주고 f'를 줬다면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abc 놓고 푸는 게 맞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x좌표인 1에 대해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줬잖아. 동일한 x좌표에 대한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줬을 때는 우리가 접선을 이용을 해서 식을 도입을 주는 편이 훨씬 계산이 간단해요. abc 놓고 푸는 거는 가장 저급한 풀입니다. 속도도 오래 걸리고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풀어보세요. 나번 조건을 이용하면 fx가 정확히 미지수가 하나만 남는다고 딱. 그 하나 남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가번 조건에서 증가감소를 이용하면 그 미지수에 대한 역시 다시 범위가 나와요. 그 범위가 나오면 f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지. 느낌 자체는 6번과 비슷한데 7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비가 더 오는데? 허허. 생각보다 많이 오네. 증가 감소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그렇지. 괜찮아. 그거 맞아. x 빼기 1의 제곱 들어가는 거 맞아. 그렇지.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왜냐면 얘랑 접해야 되거든. 얘랑 3x 빼기 1이랑 접해야 돼요. 뒷부분이 항상 요게 들어가. 왜 그런지 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렇지. 좋아요. 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접하면 너랑 너랑 서로 함수끼리 빼면 fx에다 요거를 빼면 걔가 뭘 인수로 갖는다고? 접할 때는 1에서 접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제곱. 뒤에 곱하기 3차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은 정말 많이 나와요. 함수끼리 접할 때는 뭐야? 뒤에 안 썼어 왜? 여기다 쓰세요. 3x 빼기 1과 접한다. 써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에서 가장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 f1, f'1,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자, 보통 답안지 풀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둘을 x3승 ax제곱 bx 플러스 c에다가 대입해서 연립을 한다고. 굉장히 나쁜 풀이.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얘를 써야만 할 때도 있어. 가끔 써야만 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그렇게 출제를 하진 않아요. 일단은 x좌표가 같을 때는 언제 이 방법을 쓸 수 있냐면 x좌표가 같을 때만 같은 x가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애초에 너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려줬으니까 지금 1에서 미분계수가 3이고 1에서 함수값이 2인 또 다른 아무 함수나 잡아줄 건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가 바로 누구냐면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가는 함수인 3x 빼기 1이라는 함수라는 거예요. 3x 빼기 1의 특징은 뭐냐면 1,2를 지나고 미분에서 1 들어가면 3 나오죠. 즉 fx와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두 함수가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동일하다는 건 그 점에서 만나면서 공통인 접선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를 서로 빼주시면 다음 함수에 대해서는 fx에서 이것을 통째로 빼면 이 식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1에서 0이 나온다고 그랬지. 근데 다항함수에 한해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그 점에서 0이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지수 한 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넘겨서 이쪽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f'x가 구해지죠. 너는 곱의 미분법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가 항상 0보다는 지금 크거나 같아야지만 증가하겠죠. 크거나 같다 0. 그럼 요거를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찮다. 어쩔 수 없지. 2x제곱 마이너스의 2
a x 더하기 2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3.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지? 4 플러스 a x 더하기 2a랑 4니까 2a 플러스 4. 뭐가 커 나갔다 0. 너에서 판별식 쓸게요. 4a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3a 플러스 4. 작고 나갔다 0. 판별식 쓴 거죠. 자,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f2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아까 f2라 하면 여기다 그냥 2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2-a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a 더하기 5니까 7-a가 되겠다. 그래서 f2는 7-a가 되는데 최소가 되려면 a가 최대가 되면 되죠. 너가 최대가 들어가면 f2는 최소가 나온다. 요거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를 했겠지 뭐. 계산해봐야지. a제곱 너가 마이너스 8a인데 플러스 8a인데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8a 그 다음에 16 빼기 48 마이너스 32인가?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싸늘한데? 잠깐만. 뭐라고? 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그죠. 그러네요. 어쩐지. 죄송. 맞아요. 너가 이제 여기 2배가 돼야 돼서. 그러네. 얘는 2배 해놓고 얘는 왜 2배 아니지? 아하. 이게 좀 잘못됐네요. 짝수근의 판별식 쓸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다. 딱 인수분해가 되네. 그죠?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 플러스 2에서 6을 빼면 되죠? 이렇게 최대가 4니까 4 대입하시면 너의 최소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답은 3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자, 8번 정말 유명한 문제. 8번 진짜 유명한 문제이고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알려졌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f1이 2고 f2가 5다. 너네한테 만약에 여전히 fx가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줬대. 그러면 fx에 대해서 식을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써주는 게 맞아요? 대입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용현 어떻게 할 거 아니? 대입할 것 같아. 사실 고민할 시간에 대입하는 게 빠르죠. 무끄덕끄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x점이 다르고 그리고 함수값을 2개를 준 상태. 아까는 선생님이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라고 했냐면 fx는 x는 1에서 3x 빼기 1과 접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이것도 말로 해석을 해보시면 1,2와 2,5로 어쨌거나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fx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fx는 x는 1과 x는 2에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기울기가 3짜리죠? 3x 빼기 1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지금 3x 이 두 점 1,2랑 2,5를 지나가는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 3짜리고 어쨌거나 역시 1,2를 지나가니까 3x-1이라는 직선이 정확하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차피 저 두 점을 지나가면 fx도 같은 점을 지나가니까 그 둘은 1일 때랑 2일 때 만났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만난다는 거는 fx에서 여전히 너를 빼주시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에 x-2에 x-a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함수값을 두 개를 줬을 때는 직선을 가지고 잡아주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괜찮아요? 너네가 이런 건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f1은 f2는 f3는 4 예컨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그지? 뭐 그랑 같은 형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fx 함수를 도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면 접선을 이용을 하고요. 두 점을 준 경우에는 직선을 이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도입을 주는 게 좋을까? 얘는 사실은 한 번에 저렇게 깔끔하게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미분계수가 2라는 거를 2에서의 미분계수를 알고 그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을 갖다가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불편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2에서 어쨌거나 기울기가 3이니까 fx랑 기울기 3짜리가 2에서 접한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 보통 이걸 써요. f x가 x는 2에서 y는 3x 플러스 k와 접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어차피 기울기 3짜리 직선이랑 접할 거 아니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식을 쓸만하다고. 이렇게 fx는 뭐 빼주든가 빼기 3x 플러스 k는 역시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a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가 1,2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1,2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2 빼기 3 더하기 k는 1 들어가시면 1 빼기 a. 즉 누가 a에 대해서 표현이 되냐면 k 값이 간단하게 돼서 a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아니면 a가 k에 대해서 표현이 되든지 그죠? 그건 여러분의 취향인데 계산해 보시면 막 k 마 1이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a는 k 플러스 1이다 혹은 k는 a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를 a 마이너스 2라고 쓰겠습니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는 편이 좋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fx를 이렇게 쓰고 그냥 1,2니까 x 빼기 1 뒷부분은 x제곱 모르겠다 ax 플러스 b 놓고 플러스 2라고 쓰고 얘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지? 어차피 내가 식을 요걸 세우고 요걸 이용하든 얘를 식으로 세우고 얘를 이용하든 그건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왜 굳이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이 식에서 f'E가 3인 거를 이용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근데 미지수 섞여있고 고배분법에다가 다시 이 대입해서 3으로 식 정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번거로워요. 제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함수값을 대입하는 편이 미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기본 수업 때는 당연히 안 가르치죠. 왜냐면 이거 대입해서 못 푼 사람이 어디 있어? 대입하면 다 풀긴 풀거든. 하지만 느리죠. 하지만 계산 실수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함수 미분계수가 있으면 뭘 이용하는 게 편하다?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접선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접선을 이용했을 때 장점은 뭐다? 미분을 안 해도 된다. 함수값만 있으면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대. 근데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구간별로 함수가 달라지듯이 구간별로 도함수 역시 달라질 텐데, 자, fx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뭐야. 왜 x 빼기 플러스 2. 자, 이때는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그리고 이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줄게요. 미분해 보시면 증가함수를 보는 거라서 도함수를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0보다 커나 갖고 싶어. 범위는 x가 a보다 클 때. 사실은 a일 때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a인 순간에는 사실은 위아래가 미분 계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a를 갖다 대입해 보시면 3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지? 여기다 대입하면 3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9지? 미분계수가 a에서는 서로 달라요.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얘는 a에서 기본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함수야. 하지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 미분은 안 되지만 계속 증가할 수는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증가하면 증가함수끼리 두 개를 이어붙이면 계속해서 증가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점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범위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얘는 항상 너의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서 항상 성립해요. 항상. 즉 A값과 무관하다고. 늘 쟤는 0보다 커요. 그럼 쟤는 A값과 무관하게 항상 0보다 크겠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X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지? 마3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커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너에 속해야지만 그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겠죠. 즉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는 좀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마3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3, 1. 근데 그거를 만족하려면 A가 이쪽에 이렇게 돼 있죠.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다. 성립한다. 보자. 8번까지 했죠. 자, 함수의 극대극소 보겠습니다. 9번 볼게요. 너의 극대값, 극소값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고, 둘의 합을 물어보고 있죠. 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2에 x 3승 더하기 6x 플러스 1 미분해 보시면, 미분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분을 해야지만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고 0이 되는 순간 중에서 그 값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x는 홀마 1이 나오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반드시 부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서로 값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풀이라면 옆에다 뭘 써두시냐면
극대 더하기 극소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는 항상 뭐냐면 F 변곡점 곱하기 2인데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fx 기준에서 모든 근의 합 나누기 3이에요. 이렇게. 자, 무슨 소리냐? 일단 설명을 해놓고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0이 나와요. 그죠? 즉 0이 뭐냐면 모든 근의 합이고 그것을 3으로 나눈 것이 변곡점의 x좌표입니다. 변곡점은 점대칭점을 말하는데 그러면 0을 대입해 보시면 f0이니까 1이죠. 즉 1을 여기다가 2배를 하시면 극대극소의 합이 나와요. 그럼 얘는 쓱 보면 변곡점 0인데 대입하면 1인데 2배하면 2인데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계산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극대극소의 합은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었고 항상 점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극대극소 합의를 하면 너랑 더하고 싶은데 이것은 너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기본적으로. 즉 이 점이 이 함수값이 f 변곡점인 건데 f 변곡점 요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극대극소의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분의 m 더하기 m. 그죠? 그러니까 난 너를 구하려면 요 합을 구하려면 너의 함수값에다 2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지냐? 왜 저거의 모든 근의 합의 3분의 1이 되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를 그어주세요. 이렇게. 너를 알파라고 한다면 넌 알파 빼기 뭐 k라고 하고 넌 알파 더하기 k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이 잘은 모르겠지만 c라는 값이랑 만나겠죠. fx 같은 경우에는 식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최고차항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더하기 k x 빼기 알파 빼기 k 플러스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시면 그냥 얘네를 더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너가 간격이 역시 같기 때문에 니니 더한 거는 너의 3배가 나와요.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라 함은 x좌표는 항상 3분의 모든 근의 합이 나온다. 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수업할 때는 설명 안 했죠? 넘어갑니다. 자, 10번 보세요. 밑줄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32.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32라는 데에서 나는 이미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t라는 값이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미분을 해볼게요. 너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6k x 마이너스 9k 제곱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죠. 이거 3k랑 막 k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k는 양수라고 했고 그럼 3차 함수를 대강 그려보시면 너가 막 k 너가 3k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율 관계상 원래 이렇게 4칸으로 자른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잘려요. 이런 식으로 잘리는데 자 이만큼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너부터 너까지가 4k니까 이만큼 2k가 됩니다. 근데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이라 하면 아까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4 최고차항의 절대값 아까 원래 1이었죠. 곱하기 요것의 세제곱 그것이 문제에서 극대극소의 값의 차이인 32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K값이 바로 나오죠. K는 1 나오겠죠. 그래서 4 곱하기 8은 32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양수 K값은 그냥 1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밑줄 치시고 극대 더하기 극소는 0 써주세요. 극대 더하기 극소는 0. 그러면 방금 알려준 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선생님 방금 이거 알려줬죠? 극대극소 쉽게 구하는 방법. 1차적으로 변곡점 X좌표를 구하시면 되고요. 변곡점 X좌표는 모든 근압을 3으로 나누면 구해진다고 했고, 걔를 대입한 함수값을 2배를 하면 극대극소 값의 합이 나와요. 문제에선 극대극소 값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변곡점에서의 함수값이 사실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런 게 이제 약간의 기본기가 되고 나서 여러분이 할 줄 알면 좋은 스킬들이에요, 스킬들. 원칙적으로는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해서 대입하고 서로 더하고 0 된다 쓰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극대극소 값의 합을 변곡점의 x좌표를 대입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미분 같은 걸 좀 덜 해도 괜찮아요. 미분을 안 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준서야 왜 안 하니? 변곡점 x좌표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걸로.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요? 모든 근의 합 6 나오죠? 6. 그죠? 모든 근의 합이 6인 상태에서 3으로 나눠주시면 변곡점의 x좌표는 2가 나온다는 거야. 변곡. 이 변곡점을 대입을 해준다고. 대입을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8 빼기 24 더하기 K는 극대극소의 합인데 2배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K는 16 나오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2번 보시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3분의 1짜리인데 보니까 마일에서 극대 3에서 극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극대극소 값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극대극소 값의 합,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값의 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극대극소 값의 차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면 얘가 지금 4기 때문에 얘는 2칸이고 얘는 1칸이라서 얘는 2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t값은 구해줬어요. 최고차항 개수도 알아. 최고차항 개수는 3분의 1 4 쟤는 2의 3승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극소 값의 차이 공식이에요. 그냥 3분의 32 나온다고 답은. 이렇게 굳이 미분해서 계산하거나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13번 한번 구해보세요. 13번 풀어보세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는 요 부분을 이용을 해서 fx를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에다가 fx는 x는 0에서 y는 마이너스 2와 접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한번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 밑줄 치고 위에다가 fx는 x는 0에서 y는 마이너스 2와 접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방금 번개 친 거니? 번쩍했는데 지금 이거 뭐지?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어? 30분 새에 이렇게 된다고? 종말이 왔나? 뭐지? 분명히 아까 저기는 막 맑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7시 반에 이렇게 어둡나? 하긴 이제 9월 달이니까 해가 좀 짧아질 때도 됐죠. 여러분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해산물 여전히 먹을 건가요? 안 먹을 건가요? 해산물 알러지 있어? 오히려 좋네. 준서는 먹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안 먹을 것 같아? 아 원래 잘 안 먹어? 용인이 원래 해산물 잘 먹니? 그래? 그러면 어때? 그래?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뭐 글쎄. 아 뭐 좋을 건 없겠죠. 아 뭐 더 좋을 거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치면 내가 봤을 때 그거 오염수 방류한 물고기 먹는 것보다 코카콜라 마시는 게 더 나빠요. 장담하는 그게 더 나빠요. 분명히 더 나빠. 하지만 이미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마시면서 뭐 물고기 그거 뭐 얼마나 미량의 그거 뭐 저기 들어간다고. 물론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더러워. 왜냐면 또 하필 일본이고 그죠? 이게 차라리 뭐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감정이 막 썩 민족 정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방류한다고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그것도 싫죠. 북한에서 한다고 좋을까? 그것도 싫죠. 어디서 한다고 뭐 별로 사실 좋을 때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떻게 또 수산물을 아예 안 먹겠어. 또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있죠. 자, 13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 fx가 0에서 마이너스 2와 접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fx에서 요걸 빼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빼면 그게 0에서 접하는 거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 다음엔 모르겠어. 누가 abcd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가 그냥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줄게요. 얘를 abcd랑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0에서 너랑 접하는 거는 일단은 해결. 그 다음에 너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라고 했거든? 그러면 1,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9라는 거는 f 1이 일단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1이 9가 돼야 되죠. 그러면 fx 여기다가 얘를 써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만 아까 원래 요거였잖아. f0이 마이너스 2고 f 프라임 0이 0이었거든. 선생님은 지금 요 접선에다가 얘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접선을 쓰는 편이 마지막에 0이나 f'0 같은 걸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해. 그지? 즉 요 두 가지를 쓰면 너는 x는 1과 x는 1에서 9x 빼기 7과 접한다. 즉 fx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fx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x 빼기 1의 제곱 mx 플러스 쟤는 n이니까 mnl 그 다음에 9x 빼기 7 더해주면 되죠? 사실은 너랑 너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랑 너랑 이게 같아야 되죠? 그럼 요거에서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f 0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f0 넣어볼까? f0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너가 마이너스 2는 0 들어가 보면 L 빼기 7 나오네. 오! L 값 바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넣은 거예요. 좌변에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L이 5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L이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하나만 더 구하면 될 것 같은데, M 값만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너를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할까? 뭐 적당히 대입하지 뭐. 1 대입할까요? 좌변에 1 대입하시면 M 더하기 N 빼기 2는 이쪽에
너가 2였죠? 이렇게. 그래서 m 플러스 n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고요.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든 미분을 안 하려고 애쓰는 거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취향인데 선생님이 상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하나를 더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기 만만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좌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요거 1, 너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이죠? 플러스 n 빼기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m 플러스 너가 4니까 20 근데 빼기 16 그러니까 4 되네요. 4 짠. 이렇게 뭐 적당히 연립을 하시면 우리가 m값, n값, 뭐 l값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m값만 구하면 되죠. 사실 이거 위아래 빼주면 될 것 같은데 빼시면 2m 쪽 4m 빼기 2 m은 1 이렇게 나오네요. m값 나왔고 우리가 극대값 이제 구할 수 있다. 극대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m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식이 거의 다 나왔죠. 그러면 너가 x 빼기 1에 제곱에 x 플러스 5에 플러스 9x 빼기 7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1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도 원래 얼마가 돼 있었어야 되냐면 x 플러스 3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도 00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근의 합이 같아야 돼요.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극 쏘고 마이너스 3에서 극 다시 만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요거 한 칸이 1이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차이는 4가 나와요. 우리는 너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답은 2가 나온다. 넘어간다. 자, 14번. 다음과 같은 함수가 밑줄 극값을 가질 때 이제 극대값, 극소값에 대한 이야기는 얘는 이제 아니고 너는 극값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극값이 존재하려면 요 주어진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극값을 가질 때라는 거는 무엇랑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너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뭐 계속 증가한 증가함수다. 이런 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미분해서 더하기 6a x 더하기 a 요게 판별식 써주시면 3a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 크다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얼마가 나오지? 3a가 0부터 3a가 0보다 작거나 3a가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렇죠. 이렇게 되죠. 3a를 묶었어요. 1이 아닌가? 맞죠? 얘가 이렇게 되거든. 3a에 3a 빼기 1 크다 0 이렇게. 3a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 그냥. a는 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5번. 이번엔 4차 함수인데 15번. 4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극대값이 10일 때 모든 극소값의 합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극대가 되는 순간이 있나 봐. 그럼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고요. 이 3차 함수의 부호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극대가 된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x좌표를 보는 거고 자, f'x는 미분해서 쓸게요. 전개해서 미분할까? 고배 미분하지 않고 전개해서 바로 미분할게요. 원래 3x 4승인데 미분하면 12x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4x 3승인데 미분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시면 되고요. 언제 0이 되냐면 x는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에서 되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 0, 1이지. 그럼 3차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고? 2, 0, 1.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항상 가운데 있는 녀석이 극대가 나오죠. 얘네가 극소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0의 값이 10이라는 거는 a가 10인 거지. a가 10. a가 10일 때 f-2 더하기 f-1을 f1을 구해봐라. f-2 더하기 f1은 얼마니? 단 a는 10이 된다. 이렇게 대입하면 나오겠죠?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16번 별표. 16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어떤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식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 건데, 자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밑줄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함수를 구해봐라. fx는 0으로 가는 극한이 이렇게 생겼고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식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x는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 0은 0이고요. f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 그렇기 때문에 fx의 최저차항이 2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이 자리가 최저차항의 개수 b였죠. 그 다음에 1에서 극값 마3을 갖는다는 거는 일단 f 1이 마3이 돼야 되고요. f 프라임 1이 0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붙어야 되는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f'1이 0이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1에서 꼭 그 값을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여기가 1, 마3일 수 있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미분계수도 0이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3인데 그 값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놓고 부호 변화까지 있게끔 문제에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도입을 준다면 어느 거를 이용을 해서 도입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선생님 그냥 요걸 가지고 일단 도입을 줄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x는 1에서 누구랑 접해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과 접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오늘 이런 식으로 함수 도입 주는 거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식을 쓰시면 되냐면 fx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것이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곱해지는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도입을 주셔야 돼요. 곱하기 g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x 차수가 최저가 되려면 gx의 차수가 최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최저의 차수 gx를 골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fx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너는 x 빼기 1의 제곱 gx 빼기 3인데 요 두 가지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0 들어가서 0이 돼야 되죠. 그럼 첫 번째는 0은 0 들어가면 g0 빼기 3입니다. 그래서 g0은 3이에요. 두 번째는 미분을 해서 이제 0을 넣을 건데, 그럼 좌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미분을 해서 넣는다고 하면 고배 미분법 너 이 앞에 들어가고 x 빼기니까 마이너스 2g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들어가고 너 미분한 거 더하기 g 프라임 0. 근데 g0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는 3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4가 나오겠죠. g 프라임 0은 4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가장 차수가 낮은 gx는 누가 돼야 되냐면 4x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fx라는 함수는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는 거는 1차식이 돼야 되죠. 1차식이 최저가 되니까. 그래서 f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인수로 하고 최저인 4x 플러스 3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넘겨서 더한 거예요. 빼기 3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접하고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1에서 3중근을 갖지는 않아요. 3중근을 가지면 부호가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지 않거든. 얘는 그림 그려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너가 1이고 너가 마3이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1에서 극값을 갖죠. 그죠? 중근을 가지면서 극값을 갖습니다. 됐죠? fx를 구하여라 하니까 요거고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뒤에 네 문제 남았는데 뒤에 네 문제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도함수를 보고 우리가 fx를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설명 조금만 하고 네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개가 끝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린다기보다는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극대극소의 판단. 자, 보시면 17번. 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죠.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접하고 있고요. 범위는 B까지. 시작은 A부터. 그러세요. 어딨니? 하나를 꺼도 돼요. 어차피 앞에 켜져 있으니까. 더하면 다시 킵니다. 오늘은 그렇게 날이 덥지 않기 때문에. 자, fx가 밑줄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여기서 도함수를 가지고 여러분 보고 극소가 되는 순간을 판단을 해달라는 거지. 보시다시피 언제가 극소냐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극소인 거죠. 이때가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는 순간은 요때. 이럴 때가 극대가 되는 거고 이럴 때가 극소였죠. 참고로 이런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값이 되지 않는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도함수의 부호와 관련돼 있어. 부호가 바뀔 때가 극대 극소,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자, 넘어가서 1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도함수 그래프 보시고 극대 극소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 풀었죠? 기억번 보세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극소되는 거 맞아요. 니은번 E에서 극대를 갖는다. 보시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극대도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극값을 가지는 점이 3개이다. 보시다시피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이 A, 너는 아니고 E, 너도 여기 G 이렇게 3개에서 극값을 갖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안 어렵죠?
자, 19번도 풀어보세요. 19번은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도 있고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도 있고 20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줍니다. 보통은. 가끔 fx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도함수 그래프를 줘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하지 않고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되죠. 1번 틀렸고 2번 마이너스에서 극대이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극소가 되죠. 역시 틀렸고요. 3번 2에서 미분 가능하다.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 맞죠? 3번 참이 되고요. 4번 두 개의 극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만 극값을 가지고요. 5번 2부터 4에서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20번 볼게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옳은 거를 골라봐라. fx는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가 뭐 너에서 증가하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너가 마일 1 얘도 지금 도함수 준 거죠. 그죠? 그럼 0에서 극소를 갖는 거는 도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거지 fx가 극소값을 갖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 마일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갖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서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가 되는 게 맞네요. 3번이 맞고 4번 마일에서 극소, 1에서 뭐야? 3, 4번 서로 반대죠. 그죠? 5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가? 아예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됐죠? 뒤에 연습 문제 몇 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1번부터 해서 몇 문제만 풀어보세요. 우리 앞에 21, 22, 요 한 두 개 정도만 풀어보세요, 여러분. 21, 2번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21번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그 방식을 쓰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극대 더하기 극소는 뭘 이용하시면 좋냐면 변곡점을 이용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죠? 변곡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아까.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11번까지만 합시다. 공간이 딱 여기까지밖에 없네. 준수야, 변곡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합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k 나오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뭘 하시면 되냐면 극대극소값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f에 변곡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k를 넣었을 때 그게 0이 나오면 돼요. 그럼 너 대입해보면 8k 3승 더하기 24k 3승 마이너스 48k 더하기 32는 0. K값 적당히 찾으시면 되겠죠? 왠지 K값 1 나올 것 같은데 1 안 나오나? 1 딱 나오죠? K는 1이에요. K는 1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극대극소 값의 합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굳이 미분하지 않고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미분을 해서 여러분이 식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미분했을 때도 약간 불편한 게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봐봐 f'x를 너네가 구해보지?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미분이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알파 베타를 그냥 너의 두 근으로 놓고 푸셔야 돼요.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k가 되고 알파 베타가 8이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식에다가 다시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더한 게 0이에요.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나오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풀이가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응? K가 마이너스 2도 나오나요? 아 그래?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K가 1이랑 또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 근데 근이 3개일 거 아니야. 그럼 하나는 중근이 나와야 되는데? 응? 1이 중근이야. 그럼 요 식이 K가 1이 2개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일단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판별식을 써보시면 짝수근의 판별식 3으로 나눠서 쓸게요. 4K제곱 마8 너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1이랑 얘네가 아니네. 마이너스 2가 맞네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나 이거 근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어쨌거나 극대극소가 존재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됐죠?